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씨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AMD. AMD의 실적 발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핫하던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AMD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모아가는 종목이 5종목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AMD고. 맨날 저한테도 AMD 사라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AMD 끝까지 안 사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투자한 지 거의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AMD를 믿지 못하고 반도체 3배 슛을 때려버리고 네네.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고 실적이 어땠고 그러면 AMD를 통해서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어떤 숫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되니까 네.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갭과 난갭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표준. 네. 그럼 이거는 회사에서 조정한 수익이다라고 보면 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지금 마진이 거의 8%, 특히 그러네요. OPM 같은 경우는 24%. 24%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 네. 이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난갭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최근에 큰 M&A를 2개나 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자일링스, 네. 거의 50빌리언 규모의 초대형 M&A를 했었죠. 자일링스를 했었고 두 번째는 펜센도라는 기업을 했습니다. DPU 기업인데 펜센도라는 기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M&A 관련 비용이 비용이 많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일회성들을 다 제외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난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5.6빌리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YOY로는 16% 정도 성장을 했다. 그래도 성장을 했군요. 성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로스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는 50% 그리고 OPM이 23% 정도 나왔고 EPS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빠지면서 0.67달러로 나쁘지 않았다. 사업부 자체로만 봐도 그래도 결국에는 EPS가 조금 빠지긴 빠진 거네요. 맞아요. EPS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재고 손실이 다 EPS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서 재고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레베뉴 같은 경우는 레베뉴도 물론 타격이 있지만 이 마진단에서 엄청나게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EPS는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AMD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번 실적에서 포커싱이 된 이유가 일주일 전에 인텔 실적 발표였어요. 맞죠. 엄청 안 좋았죠. 엄청 안 좋았고 EPS가 마이너스 99%였거든요. 네. 뭐 레베뉴는 말할 것도 없고 EPS는 0 된 거네요, 거의. 거의 0이 됐고 네. 그래서 인텔 실적 발표를 보고 그래도 같은 사업부를 하는 애들인데 AMD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거 그래도 한 마이너스 5, 60 찍히지 않겠냐 이게 지금 반영이 됐다가 서프라이즈인 거죠. 기대를 항상 뛰어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4분기가 나왔기 때문에 22년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23빌리언 그래서 YOY로 44% 정도 매출 성장이 있었다. 네. 이렇게 쭉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S도 25% 정도. 연간 기준으로는 너무 많이 성장을 했죠. 잘했네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레베뉴를 이제 추이를 쫙 그려보면은 확실히 이제 22년 2분기부터 둔화된 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물론 AMD니까 사실 놀랍진 않거든요. 워낙에 빠른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이 1분기에 이제 자일링스를 인수를 했어요. 네. 2월 14일에.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에 펜센도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5월 26일에. 사실 이 뒤에 레베뉴가 얘네 레베뉴까지 같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근데 잡힌 게 맞나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잡혔을 것 같은데요. 잡혔습니다. 잡혔습니다. 잡혔나요?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해봤는데 네. 좀 확실히 감소폭이 확 둔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AMD 자체 성장이고 여기에 이제 자일링스가 들어오고 여기에 펜센도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했어. 펜센도는 사실 매출에 큰 영향은 없거든요. 워낙 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일링스 매출까지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확실히 반도체가 안 좋긴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일링스 실적이 공유가 안 돼요. AMD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스태티스타라고 통계 되게 유명한 글로벌 통계 그런 쪽인데 자일링스 추정 매출을 구해가지고 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부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캐리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인텔 데이터 센터가 거의 마이너스 20% 정도. 거기는 데이터 센터도 줄어들었네요. 예, 데이터 센터도 마이너스 20% 이상 깎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증가는 확실히 아니었고 좀 많이 깎였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올랐다라는 거는 확실히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인텔 점유율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 강점이 있다는. 예, 강점이 있다라는 거고 데이터 센터 레베뉴는 YOY로 4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로 증가를 했냐라고 했을 때는 EPYC 칩 이거는 이제 인텔의 서버용 CPU 이거 굉장히 잘 팔렸다. 네. 그래서 이거는 4세대 젠4 아키텍처 EPYC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신제품이 굉장히 잘 팔렸다. 신제품이 잘 팔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분기에 R&D 지출이 굉장히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옵셋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MI300이라고 AI 가속기인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신제품이고 중요 고객사들한테 일단 프리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쪽의 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일링스 분야의 데이터 센터, 이게 AMD도 있고 자일링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일링스 부분의 데이터 센터는 신기록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DPU, 이거는 펜센도거든요. DPU가 저번 분기만 해도 그 공급망 때문에 조금 주춤했던 게 이번 분기에 거의 다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실적 호조를 이뤘다. 그러니까 이 인수했던 기업들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인데, 와, 여기가 아주 그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AMD고 인텔이고 그냥 같이 모두가 다 손잡고 나락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YOY로 매출이 51% 정도 감소를 했고 29% OPM이 29%에서 거의 마이너스 17%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팔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재고를 다 그 비용으로 넣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영향을 끼쳤다. 원래는 10만 원짜리인데 원래 10만 원짜리를 이제 안 팔고 갖고 있을 때는 이 재고 자산이라는 거에 10만 원을 계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6개월 뒤에 이게 1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재고 평가 손실 해가지고 마이너스 7만 원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 보면은 다 마진이 아작이 난 게 이 재고 평가 손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네. 네, 그래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52밀리언 정도 적자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라이젠 7000세대 그 7040 CPU 그리고 7045 CPU 이런 것들을 새롭게 런칭을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칩넷 디자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기술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게이밍 세그멘트인데 이 부분도 제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이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GPU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GPU 부분은 YOY로 7%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7% 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부분도 굉장히 뭐 그렇게 좋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캐리를 한 게 인베디드. 이게 자일링스 건가요? 예, 자일링스 사업 부분. 이 YOY를 보면은 1868%. 너무 말도 안 되게. 예, 너무 말도 안 되게 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자일링스 부분이고 데이터 센터랑 엔베디드 둘 다 엄청나게 실적 호조를 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일링스 사업부가 굉장히 엄청나게 좋았다. 확실히 가만히 있었으면 더 주가가 세려 맞긴 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데서 성장성을 어느 정도 보정해 받으니까 맞아요, 주가가 맞아요. 그래도 반등 쳐준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업황이 좋았을 때 되게 신기한 게 인텔은 파운드리에 힘을 썼죠. 근데 AMD는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칩 그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했죠. 그렇죠. DPU를 인수를 하고 자일링스를 인수를 하면서 강화를 한 게 이제 확실히 이번 분기에서는 주가 차별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끝까지 가면 인텔이 이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인베디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반도체나 차량 반도체나 네.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라지스트 비이클 이퀴먼트 서플라이어스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큰 자동차 제품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랑 계약을 이뤘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차세대 아다스라고 네. 자율주행을 하면은 테슬라가 있고 네. 그리고 모비라이가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인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테슬라는 이제 두 개가 이제 기술이 달라요. 네. 자율주행을 하는 기술이 다른데
이 모비라이 기술을 쓰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포드나 이런 뭐 GM도 제가 알기로는 아다스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 그래서 기술이 안 되는 애들.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모비라이 거를 쓰기 때문에 모비라이 이번에 실적 엄청 좋았거든요. 인텔 실적에서 유일하게 모비라이가 좋았는데 이 모비라이를 쓰는 애들 얘네 거에 그 기술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게 이제 AMD의 엔베디드 세그먼트다. 그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를 음. 만드는 게 이제 이 AMD 엔비디드 세그먼트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굉장히 포드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랑 이제 다시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맺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어닝콜이죠. 어닝콜과 이제 컨퍼런스 콜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가져왔고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센터 같은 부분은 YOY로 42% 정도 여기 가져왔네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YOY 3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차이가 나네요. 엄청나게 심한 차이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부분은 인텔 고객사들이 이번 분기에도 AMD로 다 옮겨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실적 차이면은.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제공자들의 ePIC 프로세서 채택률이 높아졌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 AMD 고객사들 중에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들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메타도 AMD 거를 씁니다. 그래서 메타나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 그러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도 ePIC 프로세서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이제 혜자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ePIC를 채택하는 슈퍼컴퓨터 수가 탑 500 리스트 중에서도 YOY 38% 증가를 했다. 우량 고객들 38%가 늘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자일링스의 데이터 센터 부분이 신기록 세웠고, DPU는 병목 개수로 실적 호조를 이뤘다. 그다음에 이제 언급한 게 이 펜센도의 DPU가 차세대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표준 구성품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DPU가 없어서는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는 엔비디아랑 승부 좀 붙겠네요. 예 맞아요. 이 부분은 사실 엔비디아 쪽이랑 이제 뭐 맞짱이란 표현을 좀 그렇지만, 예. 근데 자일링스 데이터 센터는 그래픽인가요? CPU 아닌가요? 그래픽. 그래픽도 있습니다. CPU도 있고 그래픽도 있는데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픽 부분은 엔비디아한테 쪽을 못 쓰고 있어요. 이번 실적에서도 그래픽이 안 좋았던 이유가 엔비디아한테 명함을 못 내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오는 게 MI300 가속기입니다. 그리고 DPU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뒤에서 그래픽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 나오네요. 네, MI300. 이게 MI300이 뭐냐면 CPU랑 GPU랑 메모리가 한 칩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AI 가속기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는 GPGPU라고 해가지고 이제 GPU 가지고 병렬 연산을 때리는 거고, 사실 이게 지금 표준인 거죠. AI의 표준이에요, 엔비디아가. 근데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이기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쿠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 부분은 너무 엔비디아의 아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AI 그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GPU 말고 또 뭘로 할 거냐라는 게 이제 AI 가속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AMD가 지금부터 개발하기가 조금 쉽지 않으니까 물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펜센더를 가져오고 자일링스를 가져온 이유가 이 부분에서 이제 엔비디아랑 싸워보겠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 GPU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가져온 게 자일링스랑 펜센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한테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채택률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사실 저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워낙 엔비디아가 세니까. 맞아요. 이 부분은 엔비디아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그 PC 쪽이죠. 일반 리테일. 예, PC 게이밍 재고를 줄이는데 집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분기에도 PC 소비량보다 낮은 출하량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재고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 커스텀 쪽은 증가했지만 그래픽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기록적인 판매를 이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인도 5G 무선 설치, 그리고 저게 진짜 그 나라 인도인가요? 예, 인도. 인디아. 인디아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어 1 통신 제공 업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KT 같은 애랑 뭐 AT&T 인도에 있는. 인도에 있는
인도에 있는 티어 1 통신 제공 업체랑 뭐 인프라 배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록적인 판매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드 카메라, 그러니까 이 카메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중에 아다스 그런 예, 아다스입니다. 모비라이 아다스 이 부분인데 이 포드 같은 애들이랑 여러 티어 1 고객 확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좀 포커싱이 됐는데 일부 클라우드 고객의 재고 수준이 여전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더욱 부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Q&A 여기서 되게 좀 자신감이 많이 넘쳤어요. Q&A 리사수가 하나요? 리사수가 합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요. 예. CFO들 나오죠. 예,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AMD CFO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어떤 여자분이더라고요. 대만 여자분이신데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는 아니겠죠. S&P 기업들 중에겠죠. S&P 기업들 중에서 최초로 이제 여성 CEO와 여성 CFO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23년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가? 네. 너네 이제 23년 YOY 플러스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정확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은 안 했다. 예, 맞아요. 항상 뭐 특징이니까. 특징이죠. 그래서 가장 큰 동력은 데이터 센터다. 그래서 우리 EPYC 출시하면서 엄청 수요가 좋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는 우리 무조건 성장한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시장도 확대되고 점유율도 확대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클라이언트랑 게이밍 부분은 계속해서 후퇴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뒷부분에 팔로우업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성장해 이걸 한 3-4번 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리사스가 화가 나가지고 알 수 없다고. 네. 이 클라이언트랑 게이밍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정확히 회사 성장에 대해서 뭐 우리는 무조건 성장할 거다라고는 이야기는 안 했고 다만 이제 데이터 센터랑 인베디드 쪽은 무조건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부는 무조건 간다. 예. 나머지 사업부는 몰라서 이게 네팅 치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회복 성장세에 따라서 전체적인 매출이랑 마진 성장은 두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 AMD가 마진이 작년에 되게 높았어요. 네. 뭐 58% 뭐 60%도 넘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이유가 이제 제품 믹스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당연히 마진이 낮아요.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보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제품 믹스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얘네 재고 손실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사적인 마진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인베디드랑 데이터 센터의 믹스가 증가했잖아. 근데 왜 마진이 낮아졌냐? 그리고 이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건 재고 정리 이 부분에서 굉장히 타격이 심했기 때문에 낮아졌고 그리고 특히 PC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프로그램 가격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제가 다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 PC 판매하고 이제 CPU 그래픽 다 판매하는 거 다 들어가서 봤는데 가격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싸게 판다는 거죠? 네, 싸게 팝니다. 근데 한국은 아니에요. 이게 미국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네. 다 이제 막 할인 해가지고 막 10% 20%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PU를 사면 메모리를 공짜로 주고 이런 마케팅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정상화 될 거다. 그리고 하반기에 마진 확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 안에 이제 재고 평가가 이제 다 끝내버린다 이런 얘기고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랑 인베디드가 하반기에 엄청 또 강할 거기 때문에 이 재고 평가 영향이 없어질 거고 마진을 줄이는 그 다음에 마진을 높이는 데이터 센터랑 인베디드 믹스도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마진 증대가 될 것이다 하반기에. 네. 그 다음 질문이고 AMD 매우 잘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숙한 시장 그러니까 CPU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AI 관련 그러니까 GPU랑 이 엔비디아랑 맞짱을 뜨는 그 부분 언제쯤 P&L과 수익이 구체화가 되는가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AMD도 AI를 굉장히 거대한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가면서 인수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콘텐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MI300과 GPU 이런 쪽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라이젠 AI 그 AMD의 서버용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서버에서도 추가 AI 가속기가 제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MI300 그러니까 세계 최초 데이터 센터용 APU를 출시함에 따라서 24년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MI300이 엔비디아의 GPU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까? 중요하죠. 예, 이거는 사실
저는 약간은 부정적이지만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 예, 나와봐야 아는 거고 요즘 엔비디아가 그 주가가 엄청 좋아요, 반도체 네, 내에서도. 맞아요. 그 이유가 저는 챗GPT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게 뭐 네이버 헤드라인에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거는 그 AI 연산을 통해서 자동 응답 뭐 이런 거를 하는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100만 명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5일 걸렸대요. 네, 네. 출시하고 나서. 근데 이게 100만 명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넷플릭스가 100만 명 돌파하는데 3년 7개월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 혁신을 주고 있고 결국 이 챗GPT를 하는 AI 부분이 당연히 이거 엔비디아 거 쓰거든요. 엔비디아 A100이라고 네. 암페어 걸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성장 동력이 역시 AI구나. 이 부분은 엔비디아를 넘을 수 없구나. 이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챗GPT 이제 또 유료화되고 다음 버전 나와요.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호퍼 H100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신기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AI가 23년에 엄청나게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유효한 성장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MI300을 이번 하반기에 내놓는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사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MI300이 바로 엔비디아의 그 H100, 호퍼100 이런 애들을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제노아 그러니까 서버 CPU죠. 네. 예, 이번 신제품 서버 CPU가 이 챗GPT에서 하는 이거랑 호환이 된대요. 이거는 좀 기술적인 거여가지고 이 기술이 가능해야 챗GPT를 돌릴 수 있는데 이 전 제품인 밀라노에서는 이게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노아가 지금 인텔 거 다 가져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챗GPT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제노아의 서버 CPU, GPU는 모르겠고 CPU 쪽은 확실히 실적 호조가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챗GPT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랑 AMD가 같이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겨 들으셔도 되고 이게 또 포커싱이 될 때 제가 다시 한번 가져올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그렇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4분기와 다음 1분기에 PC 출하 소비량에 대한 정보를 더 줘라. 니네가 지금 줄이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확히 1분기가 PC의 바닥이냐. 사실 저는 얼버무릴 줄 알았는데 네.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1분기가 우리 PC 시장의 바닥이다. 사실 이게 반도체 센티먼트를 다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 그 바닥을 찍고 2분기에 쫙 성장을 하는데 이게 V자 성장이냐? 그건 아니다. 왜냐면 2분기에는 계절적으로 되게 더디대요. 그래서 1분기에 재고를 다 털지만 2분기에는 생각보다 수요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고 3, 4분기부터 굉장히 반등을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1분기가 바닥이다.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 반등은 하반기로 예상한다. 보통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반도체 주가는. 네. 그래서 하반기가 이제 9월이라고 한다면은 6개월 정도 쫙 백을 하면은 3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2월이니까 지금부터 반도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거죠. 확실히 이 뭐랄까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게 쉽지 않은데 맞아요. 뭔가 있나 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속수를 담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때려 맞았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되게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AMD 실적 발표에서 중요했던 거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죠. 1분기가 바닥이다. 1분기 바닥설. 바닥설. 뭐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쵸. 1분기 바닥설. 네.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고 이제 두 번째 서버 CPU 인텔의 몰락. 3분기에도 똑같았거든요. 안 좋았잖아요. 3분기에도 인텔 엄청 안 좋았고 AMD 데이터 센터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연속으로 계속해서 인텔은 뺏기고 있다. 인텔의 몰락. 서버 CPU는 AMD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졌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AI 전쟁이 시작된다. 엔비디아가 이제 당연히 너무나 큰 강자고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는 애들이 이제 자일링스랑 AMD였거든요. 네. 자일링스랑 AMD였는데 AMD가 자일링스를 먹으면서 사실상 양자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내용이 많네요. 그럼요. AMD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다음 주에 뭐 꺾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번 주에 시장을 견인했던 거는 AMD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정리해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반도체 쪽에서 좋은 내용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에 또 이어지는 기업들 실적 가지고 돌아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아마 엔페이즈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